자, 기출문제 공법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문제집 풀 때랑 달라야 돼요. 기출문제만의 그 특성대로 하셔야 된다고. 일단 이 기출문제에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한 부분 중심으로 아직 제가 5, 6월 달에 하려고 아직 완성 안 해놓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 이제 중요한 것도 위주로 풀 것이고 다 풀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안 푸는 것 중에서 따로 이제 풀어보시기도 하고 평상시에. 근데 우리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는 기출문제를 푸는 그 요령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어차피 내용을 알게 되면 문제는 풉니다. 내용을 알게 되면 문제는 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풀 때는 실전처럼 푸셔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부분이에요. 시간 부분. 제 시간 동안에 예상된 시간 내에 못 풀게 되면 그만큼 찍을 수밖에 없고 찍는 부분에서는 맞춰야 될 걸 못 맞추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틀리는 부분만 모아서 찍으면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서 무조건 찍어버리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법이면 60점이 무조건 합격, 50점 대만 해도 합격인데. 하여튼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단 맞는 거 묻는지 틀리는 거 묻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시를 해두셔야 돼. 그거 푸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맞는 거를 풀어라 그랬는데 찾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제목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는 1번에서 나오고 아니면 2번, 3번에서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다음 문제를 바로 넘어가야 돼. 근데 1번 보니까 모르겠어요. 1번 보니까 모르겠어요. 1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고민을 해본다. 2번 그냥 넘어간다. 어떻게 해야 돼? 왜 조용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그렇게 얘기 많더니. 그냥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서 아는 지문 나올 때까지 빨리 찾아봐야 돼. 그래서 아는 지문 나오면은 찍고 모를 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모를 때 다시 와서도 끝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는 것만큼 시간 가는 겁니다. 둘 중에 그때 배웠던 느낌 갖고 짧은 시간 동안에 느낌 가지고 찍어야 돼. 그냥 찍지 말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답을 찾아보고 없을 때 그때 다시 보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 갖고서 고민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알 수 있는 것부터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남을 때 다시 안 풀었던 거를 다시 보면서 그때도 이제 하여튼 X인지 O인지 정확히 표시를 해두세요. 그래서 다시 볼 때도 이건 정답이 확실히 아니다 싶은 거 빼고 나머지 중에서 살펴봐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한번 138쪽 공법부터 한번 138쪽을 보시고 그거보다 소리가 좀 작아. 똑같은 건데. 자, 일단 국회법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용어에서는 자, 예를 들어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오.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이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지구 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역시 옵니다. 지구 단위도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중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이게 확신이 들었다라면 바로 정답은 뒤에 볼 것도 없이 그냥 5번이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쉬운 것이라 잘 하셨는데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그 다음 문제 작년 문제도 이렇게 나왔지만 그대로 작년 문제 아니네. 다음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 가지 사업을 얘기하죠. 기반시설에 관련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럼 5번 같은 경우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 시설 중에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바뀌었어요. 5번은 틀린 게 바뀐 거라고. 기반시설은 우리 배우는 기반시설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말이
도심계획시설이라는 말이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따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하는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심계획시설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런 기반시설은 도심계획시설 중에 결정된 그래서 말을 우습게 바꿔서 틀리게 낸 건데 자, 이번 문제는 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건 관리계획 내용 찾는 건 너무 쉬운 얘기고 자,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이나 4번 문제 중에서 자, 일단 이것이 기반설의 종류를 묻는 문제예요. 우리 기반설의 종류가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그대로 느낌대로 보시면 된다. 그러나 보건위생시설, 죽음에 관련된 보건위생시설과 환경오염에 관련된 환경기초시설을 구별하시면 다른 건 헷갈릴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3번의 기반시설 중에 방제시설, 기반시설 중에 방제시설이면 재해를 막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천, 수재를 막기 위한 거라 그랬죠? 유수지, 수재, 하수도, 요걸 바로 찾아야지. 하수도라면 환경기초에 들어가잖아. 수도라면은 유통 공급 시설에 관련있지만 하수도가 무슨 재해를 막겠다는 시설입니까? 방제가 될 수는 없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기초에 들어가요. 사방은 모래 피해를 막기 위한 저수지 역시 수재를 막기 위한 시설로서 이렇게 좀 구별하는 거. 네? 자, 우리 4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국회법상 기반설의 종류하고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거. 자, 우리 교통시설 한번 폐차자. 누가 폐차되는 차를 가지고 교통에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폐차라면은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가죠? 바로 정답 나오면 1번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바로 틀렸잖아. 공간을 이루는 유원지 맞고요. 유원지는 공간시설. 청소년 휴게소처럼 큰 건물 안에 불과한 거 공공문화체육에 들어가죠. 방제시설에 저수지 들어가고 환경기초에 하수 들어가고 쉬운 문제입니다. 자, 아유, 제가 이것도 자꾸 풀라고 그러면 자꾸 욕심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기반설 종류가 요새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5번 문제는 찍을 때 한번 여러분 이걸 한번 찍어보시라고. 5번 같은 거 찍을 때도 사실 5번 같은 요 문제는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자동차 정류장이면 교통시설 아닙니까? 요거를 세 번 할 경우 이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이거는 기본서에도 이거 제가 잘 안 써놓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 정류장에 다시 세 분이면 0에 들어간 세 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건 아주 특수한 문제라 이런 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찍을 때라도 배웠던 걸 바탕으로 전 느낌으로 찍어보라는 거지. 자동차 정류장의 세세한 종류 분류가 아닌 거. 화물터미널 자동 어때요? 화물차만 이용했네, 그죠? 공영 차고지만 차고지니까 거기서 뭐 자동차 정류하고 있겠네. 복합 환승센터면 맞을 것 같아요? 화물 자동차 휴게소면은 화물 자동차들이 거기 휴게소에 들어왔다가 주차하고 있다 막 나가고 할 것 같아요? 교통광장이면 어디에 들어가는데? 광장은 일단 공간시설 아닙니까? 광장은 공간시설의 대표적인 예가 광장, 녹지 이런 거잖아. 유원지도 들어가지만 그러면은 교통광장은 광장의 한 종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교통이라고 들어가서 헷갈리지. 그래서 광장의 어쨌든 광장의 한 종류니까 이 광장의 포인트를 둬서 찾을 수 있다라면은 그런데 이거를 진짜 풀어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풀었는데 됐어요 이게? 교통광장 찾는 게? 그러면 고득점 할 사람인데? 네? 아니 이거를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거 맞을 때 이런 거 틀려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걸 맞췄다면 이거는 고득점 나올 거 아니에요. 틀려도 되는데 제가 느낌 삼아서 한번 풀어보러 간 건데요. 자, 뭐 그 아래 똑같은 문제고 더 쉬운 문제고 7번 같으면 작년 문제지만 도심계획 사업도 너무 쉬운 문제지 이런 건. 이런 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안 풉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제 광역특집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 여러분 광역특집에 문제가 나오면은 역시 이것도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틀려도 상관없는데요. 기본 틀은 거기에 관련된 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뭐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래도 해야지 이거는. 자, 우리가 광역이면은 먼저 항상 광역이면 둘 이상의 특광실에 관련돼 있다 그랬고 둘 이상의 특광실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지정되는 모습은 항상 경우의 수는 둘밖에 없다. 같은 도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치는 경우를 생각하시되 권의 지정과 광역계획 권의 지정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먼저 권이 지정돼 있을 때 계획 수립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계획할 때도 그게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하는 절차만 여기서 써놓겠습니다. 나머지 뭐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견 정치, 협의, 심의, 공고 열람 이건 세밀하게 들어갈 때 얘기고 그래서 먼저 권을 지정하는 것은 두 가지 지정되는 경우의 수 같은 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두 가지 경우 하나니까 이럴 때도 권의 지정은 각각 지정되는 곳에 윗사람이 지정을 해준다 했잖아. 위에서 권을 지정해서 여기 한번 해보라고 판단을 해주면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구조로 나가잖아. 그죠? 같은 도라면은 같은 도라는 것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가 지정을 해야 돼요? 도지사가. 다른 사람 될 수가 없어. 도지사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라면 국장만. 바로 윗사람. 예를 들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이 권해지정권자라 나올 수가 없죠. 둘 이상의 구에 걸쳐야 윗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 둘 이상의 특광시 군이지. 그래서 이게 권해지정권자입니다. 이거 계획 수립을 구별하셔야 돼요. 수립을 하게 되면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역특혜 수립권자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밑에 있는 시도지사,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구청장만 아니잖아. 구 단위로 수립하는 건 없기 때문에 아예 구청장은 빼고 나머지가 되는데요. 이 사람 중에서 구체적으로 따질 때도 역시 광역계획 권이 같은 도에 걸쳐 지정이 됐을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됐을 때랑 나눠서 보시되 같은 도라면 관계 시장군수가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공동 수립해야 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라면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생각이 좀 안 났어요? 과거에 했던 것이라? 네? 났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해? 틈 보다가 졸으려고. 네? 여기라 지난 지금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한참 전이라 생각이 잘 안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네. 관련된 사람이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공동 수립했으면 시장훈수가 만약에 수립했으면 제가 그림 그릴 때 시장훈수가 수립했으면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니까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들어가고 시도지사가 하게 되면은 국장이 승인권자가 되는데 각각 신청 안 할 때 누가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요거 다음에 나오는 문제잖아. 시장훈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3년 내 승인 신청을 안 한다. 3년 내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원칙의 완성입니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3년 내 국장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있게 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훈수가 요청하든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훈수와 도지사 간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적 할 수 있다. 만약에 시장훈수가 협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혼자 해주세요라고 도지사 단독 수립을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도사와 국장 간에도 역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한 상태에서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되는데 이 경우만큼은 도지사가 공동 수립권자로 나서든 단독 수립권자로 나서든 도지사가 나섰지만 이 경우와 달리 시장훈수 뜻에 따라 나섰기 때문에 시장훈수 뜻에 따라 했으면 도지사 선에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수립했지만 이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다. 이 구조. 다른 게 혹시 섞여서 물어보면 같은 급에서 보시면 되고 최소 이거는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최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중에서 어이구 문제 뭐 꽤 되네. 그러면 무엇을 골라서 풀어볼까요? 요새 뭐 27, 28, 29 다 남았네. 여러분 어느 거에 눈길이 가요? 9번? 10번? 다 풀어달라 그러지 말고 3개?
세계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400에 걸쳐 사는데. 자, 모르겠어요. 자, 9번 봅시다. 옳은 거 찾는 것이 원래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 한번 찾아보죠. 9번에 광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국장이 광역기관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때요? X. 확실히 X예요? 네. 오, 이런 걸 저는 아직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X라고 바로 얘기를 하지? 하여튼 저는 가르쳐 드린 적 없어요. 이거. 관외 지정해서. 물론 이거 틀렸어요.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다음 거를 보라 그래요. 다음 거를 항상. 이제 제가 어쨌든 요거는 아직 뭐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근데 나중에도 저는 권해 지정의 절차는 안 해요. 5, 6월 달에 가서도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어차피 이상한 지문들은 정답 아니에요. 중요한 지문들 찾아보시면 돼요. 잡다기 안 합니다. 저는. 2번에 도지사가 시장은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은수와 공도로 광역지역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지역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요 얘기잖아요. 요 시장은수 요청으로 도지사 갈 때는 국장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냥 이게 옳은 겁니다. 에? 원래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서 정답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만큼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정확한 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은 이때는 확신을 갖고 다른 걸 풀어오시면 된다고. 여기서도 2, 3, 4번을 볼 필요도 없고 1번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공부용이니까 풀어봅니다. 3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광역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아이 모르겠네 이것도. 4번에 시장군수가 광역지역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도지사. 바로 이 사람이 승인권자가 되니까 도지사가 되겠죠. 도지사? 이건 틀렸고 5번에 광역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지구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되며 일부만을 광역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것도 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나 일부 다 됩니다. 일부를 한다면 구구는 면다리로 하기 때문에 틀렸고 1번과 3번 같은 지문은 역시 정답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지문이 정답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제가 틀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풀으시면서 평상시 봤던 부분이 아니고 조금 보지 않았던 부분이 나왔다. 그런데 긴가민가 모르겠어요.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다고. 정답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1번을 정답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이 절차 중에서도 절차 자체가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이 없는 건데 권해 지정을 누가 지정하는지를 알아야 정답이 된다? 그거는 문제 상당히 잘못 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권해 지정 절차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웬만한 절차는 빼버리는데 계획 수립에서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정답 안 나왔을 때 풀어본다면 항상 여기서 심의를 묻는데 협의나 심의라면 그 권한 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장이 권을 지정하는데 지방도시의 심의라면 격에 안 맞아서 안 돼. 같은 급의 심의가 되지 않을까. 중앙도시의 심의가 돼야 될 건데 중요한 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번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상식적으로 국장에게 변경을 광역길의 변경을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지. 요청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냐? 같은 급에서 그지? 하여튼 이런 건 뭐 근데 나중에도 몰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11번 한번 봅시다. 11번. 9번 봤으니까 11번 작년 문제를 한번 보시면 광역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혹시 여기서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중에 혹시 한 사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는 거 맞아요? 에? 이럴 때는 저랑 풀면서는 넘어가 주세요. 그래 그냥 OX라고 확실히 판단하지 말고 이게 뭐가 이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일단 중요한 것부터 알아보자 그랬잖아. 빨리 풀기 위해서는 2번 둘 이상의 특광 지문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필요한 경우에 광역권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확실히 얘기하지 말라고 또 이거 가만히 있네. 이건 맞아요, 이거는. 이거는 지정 목적으로 제가 언급을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세 가지 특수한 경우에만. 기능, 공간 구조, 기능 상호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 정비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목적입니다. 3번에 국가기획과 관련된 광역특위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광역특위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이건 맞지. 4번에 광역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요. 광역계획권이. 그럼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권을 지정해야 된다. 이게 확실히 틀렸네. 보세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다. 뭐를 묻고 있어요? 권해 지정을 묻고 있죠? 누가? 국장이 해야지. 이게 시도의사가 하는 것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은 계획 수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수립, 권해 지정과 계획 수립을 구별하시라. 권해 지정은 지정되는 곳에 바로 윗사람이,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해 지정을 물었으니까 국장이 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정답이 되잖아요. 국장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광역특위를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듣는 거. 공청회. 들러리 주문에 불구하고. 응? 지금 제가 두 문제만 풀었습니다만 나머지 최고 문제 8번, 10번 다 요 핵심만 알면은 다 맞히는 문제예요. 정답은. 이상한 지문 한두 지문씩 꼭 섞여 있어요. 정답 아닌 지문으로. 그런 거는 이 기출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때도. 하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본계획 하면은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문제가 나오면 역시 틀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용어를 쓴다 그랬잖아. 수립과 승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 특수에서는 누가 수립하라는 자, 저건 광역이라 특수했지. 여기는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니까 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원수가 자기 관할구에서 한다. 예외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특별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자치시는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다른 예외도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면 이 사람이 위반을 하되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리계획에서는. 이건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방향만큼은 다른 행정청이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특광시장 우선 이거를 정확하게 이 뜻을 정확히 하셔야 돼. 이 사람이 단독으로 수립을 하되 만약에 인접한 특광시군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면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필요 있는데 왜 못 끌어들입니까? 끌어들이더라도 원래 다른 데 같으면 그쪽 행정청과 이쪽 행정이 공동 수립이지만 여기는 이 사람 단독밖에 없어요. 그쪽 행정청과 협의만 해서 이 사람이 수립하라는 거예요. 다른 예외 없어요. 그리고 승인권자라면 요새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 자치도처럼 충분히 크다라면 완벽한 자치권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 협의, 심의 모든 걸 혼자 다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시군은 아직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립했으면 도지사 통제를 여전히 받고 이때는 도지사가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하고 서류 보내면 이 사람이 하는 저쪽 구조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아셔야 되잖아. 요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요것만.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쪽에는 없고 이쪽에만 있는 얘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시군 중에서 생략 가능한 거. 시군 중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여기는 생략 안 되고 시군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인구가 작아서 생략할 수 있다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이야. 인구를 떠나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특위 수립돼 있고 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정하려면 모두 포함됐을 때만 생략할 수 있다. 인구를 떠나서. 일부는 안 되죠. 일부에 수립돼 있으면 나머지 일부는 없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되고 그 두 가지 생략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저기 기초조사 내용을 여기서도 준용을 하는데 저쪽과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이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포함해야 되는데 저쪽엔 그런 얘기는 없잖아.
근데 이 적지 적성 평가가 만약에 최근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면은 그거 쓰면 되니까 생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안 했고 수립하고 나서 5년 재검토기적인 여건이 있다 그랬어요. 5년 재검토. 5년 재검토는 광역계획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게 5년 재검토다 했던 거. 그 정도만 다 여기서 해결되거든. 응? 응? 그 정도만 생각이 난다면은 예를 들어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12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일단 객관식에서 뭐뭐만 반드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 맞을 수도 있지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니 관할구역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렇게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죠. 그런데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는 없다? 수립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인접한 시군, 그 대신 인접한 시군을 제가 끌어들이더라도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자와 협의해서 시장은수가 수립을 한다 그랬잖아. 응? 이번에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진행과 다르다.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건 유명한 얘기지. 이거는 광역이 우선하지. 자, 여러분, 국가계획과 광역지획 내용이나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달라요. 국가계획과 내용이 달라. 뭐가 우선해요? 국가계획이. 광역과 기본계획 내용이 달라. 그러면 광역의 특성이나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들은 말이 안 되는 게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시 내용과 다를 때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면 국장의 방에 기본계획이 우선한다라고 국장이 결정해 좀 기본계획이 우선하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질상 당연히 광역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거는 도시상에 관련된 특수계획이라 그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이 우선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틀리게 낸 거예요. 이거는. 3번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다른 전제 조건 정확히 좋고 7만 명이면 인구 10만 명 이하에 속하죠. 만약에 7만 명이 구체적 숫자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 숫자로 나와 있으면 원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판단해 주면 돼요. 7만 명은 10만 명 이하에 속하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를 똑같은 얘기라도 7만 명이 아니고 7만 명 이하인 군 그러면 틀리게 돼요. 7만 명 이하인 군이 생략할 수 있다면 8만, 9만, 10만까지는 생략이 안 된다는 반대 해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범위로 묻게 되면 범위에 맞는지를 보시면 되고 구체적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범위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7만 명이니까 맞는 얘기인데 혹시 바꿔서 항상 기출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조금씩 바꿔서 내거든 그거를. 7만 명 이하라고 바꾸면 그건 틀리게 된다고 그러면. 7만 명 이하는 범위는 범위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8만 9만은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이건 맞아요. 네. 4번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 같은 절차라고 했잖아. 수립할 때 절차를 변경하거나 뭘 해제할 때도 같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아니 변경할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면 변경할 때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지.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겠죠. 아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없다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는 혼자서 다 하지. 누구 승인 받는 거? 아니다. 이 구조. 이 구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부하기 좋네요. 그죠? 3번만 맞는 건데. 13번 문제도 뭐 비슷하게 해서 틀리게 낸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뭐 이 14번 문제가 이 최근 문제지만 너무 그 숫자 갖고 쉽게 낸 문제라서 13번 봅시다. 13번을 봅시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앞부분이 틀렸죠, 그죠? 또 이렇게 묻잖아, 이렇게 바꿔서. 국장 승인 없습니다. 2번은 광역투지기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시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시 내용이 우선한다. 이게 맞죠? 이게 맞잖아. 이렇게 비슷한 제문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안 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건 지금 맞게 냈죠? 아까 요거는 국장이 정한다 해서 틀리게 냈잖아.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3번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기의 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주민 제한은 기본계획은 아예 없고, 주민 제한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유명 얘기가 주민 제한이잖아. 기지 산행 하던 거. 여기 또 지구단위계라서 또 그건 또 맞게 해놨으니까, 그죠? 근데 지구단위 내용 자체가 관리계획 내용이지 기본계획이랑 상관없거든. 이거는 기본계획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막 바꿔서 내. 4번의 특광시장운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절차는 생략할 수 없어요. 다. 이 공청회나 어차피 공청회가 관리계획은 안 나오지만 공청회 생략되는 거 없어. 관리계획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 나오죠? 그럴 때는 경미한 거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관리계획은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처럼 방향 정하는 거에서는 여기서 쓴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아까 기초조사에서 뭐 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적성평가만 안 할 수 있는 경우지 이 절차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5번의 특광시장에서는 10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라. 5년 재검토, 5년 재검토죠. 5년 재검토 됐고. 자, 이제 관리계획 들어갑시다. 역시 관리계획 내용이 제일 많잖아. 관리계획 문제가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라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관리계획 틀이라면은 국민을 구속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과 결정이라는 말을 쓴다. 입안과 결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입안권자는 특광시장호수고요. 특광시장호수가 입안을 하죠.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권자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하죠. 대도시장이 결정을 하지. 예외적으로 시장호수가 할 수 있는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예외까지 있죠. 원칙만 놓고 보면은 저쪽 구조랑 비슷해요. 이게 좀 더 완성된 구조지.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지사라면 시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들어가 있고 자치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자치시장 여기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도시시장까지도 시장으로서 수립하고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그래서 특광자치지자치도 대도시라면 적어도 대도시 이상이면은 이 사람이 혼자 입안하고 결정하는 이 구조. 그런데 보통의 대도시가 아닌 보통의 시장 운수가 입안한 것이라면 아직 작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해 주는 구조다. 여기서만 차이가 나지 대도시 이상은 그 사람이 다 하는 구조고 이 구조는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 가서 이 구조는 서로 비슷한 거예요. 특별시에서 대도시가 그 사람이 다 하고 보통의 시장 운수가 도지사 통제받는 거. 근데 여기서도 뭐 여기 예외를 한다라면 도지사가 광역시가 관련돼 있다, 국가가 관련돼 있어 국장이 하시다 잘 나오지도 않죠. 오히려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원래 시장원수가 입안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만 시장원수가 입안한 것 중에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작은 지구단위에 관련된 거 하나만 있다.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관리계획 내용 중에 제일 작은 것이라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랬어요. 또 장관이나 회장이 하는 것은 큰일이라고 했죠. 국장이 하는 것이라면 국장이 입안한 거 당연히 본인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엔 넓은 거 있잖아.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개발지향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이 한다. 또 시가와 지정구역은 꼭 넓은 거 아니죠, 그죠? 시가와 지정구역은 원칙이 시도의사죠.
그런데 어느 경우만 국가기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요 말이 들었을 때만 여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하는 게 뭐예요? 넓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바다에 지정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유명한 얘기가 주민제한제도가 있어. 주민제한제도가.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얘기죠. 여기만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한할 수 있는 건 네 가지만 있죠. 이게 뭐예요? 기지산행. 기지산으로 간다. 기지산행. 기가? 기반세로 설정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해주고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는 폐지하고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행위제한 대체행. 요거 제한할 때 면적 기준으로 5, 4, 3, 2 요것만 5분의 4 이상 동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3분의 2. 5, 4, 3인데 기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이렇게 했던 거. 또 산업유통개발진을 제한한다 그러면 아직은 뭐 기출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산업유통개발진을 제한하려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생할 수 있는 경우에 자생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때도 계획관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는 자생 둘 중에 하나다. 자생할 수 있다. 산업이 공장이 들어오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만 이상 3만 미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항상 제한했을 때는 입안권자는 제한한 제에 대해서 입안 여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한받은 때로부터 45일 내에 여기만 45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 문제 제한한 자와 협의해요.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잖아. 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잖아. 원래는 입안하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만 나오는 얘기 중에 다른 것도 있지만 기초조사 지방의견 처치 중에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저쪽이라면 다 들어요. 생략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만 듣는다 그랬잖아. 일부. 작은 일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면 무조건 듣는다. 지방 의견을 들어서 입안해야 된다. 기반설 중에서는 중요한 기반설만 듣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문제 안 됐다 그랬죠. 그 이하로는 안 들어. 작은 기반설이나 그 이하로는 안 들어. 특히 지구 단위계획 구역에 관련된 것은 지구 단위계획 포함해서 요거는 작은 일이라 지방 의견 듣는 대상이 아니다. 지역, 지구, 구역 일정한 기반설만 듣지 이건 아니다. 지방의견 청지 대상. 협의 심의가 나오고 이제 공고열람이 나오는데 공고열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결정 공고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건 아니다. 여기는 효력 발생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우리 기득권자 보호도 여기만 나오는 얘기잖아. 기득권자 보호도. 기득권자 보호. 우리 기득권자 보호라면은 관리계 새로운 관리계 들어섰을 때 과거 기준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됐다. 여기서 공사 착수만 하면은 새로운 관리계 결정에 상관없이 그냥 공사할 수 있다. 착수자는 그냥 할 수 있다. 원칙. 그러나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됐을 때는 3월 내 신고 그런 얘기들 그게 이제 효력 발생 시기 기득권자 보호에 대한 얘기잖아요. 역시 5년 제금도 들어가는 거 맞고 5년 제금도 들어가는 거 여기 있고 도중계획 시설 결정된 상태에서 3년 내 시행이 안 되면은 사업 시행이 3년 내 안 되면 문제 있는 결정이라고 봐서 관리계 위반할 때 반영하라 그런 얘기도 있죠. 재검토는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 아주 기초적용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는 5월, 6월 달에 할 것은 제가 지금 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그런데 웬만하면 이걸로 다 풀려요. 이걸로도 안 풀리는 거 있다. 그건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에? 여기서 뭐 기초조사할 때 환경성 없도 처지 적성평가 몰라도 돼. 아이 그런 건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공부해서는 안 돼. 그거 복잡한 거 하다 보면 다른 거 못 해. 뭐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 틀릴 건 틀려야지. 여기 나온 거는 맞추고 이런 건 MP3에 나와 있는 거만 기억해도 웬만한 거 다 푼다니까요. 제가 반복을 통해서 지금 한번 제가 해봤지만 자 우리 15번 한번 보세요. 27번 문제잖아.
관리기기 위반할 때 환경소득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언급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 패스. 잘했어. 패스. 끝. 이런 거 풀지 말라고. 이런 게 나와 있어도 이런 거 풀지 말라고. 아, 이것도 실전처럼 제가 좀 훈련하라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 우리 40문제 중에서 저라면 웬만한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40% 너무 많이 잡았나? 30%? 12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전혀 보지 못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보지 못한 문제를 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알아둬야 되느냐? 그러면 떨어져. 왜? 그 부분까지 공부하려면 공부 전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중요한 걸 어떻게 하냐고. 중요한 걸 해도 자꾸 까먹는데. 그래서 오히려 공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30%에 해당하는 그 문제는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서 또 다음에 나오느냐? 안 나와. 다시 안 나와. 일부러 틀리게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 이거 27회 때 나왔나요? 아이고, 황정성부터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전에 낸 적 없어요. 토지적성평가, 황정성검토 이거 저 세 가지 있어요. 그걸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요거 중에 하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도 안 나왔었고, 27회 때 나왔네? 28, 29회 때 안 나왔죠? 30회 때? 안 나와, 이런 거. 그냥 느낌 잡아서 그냥 찍으세요. 알아서. 시간 남을 때. 근데 저기 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만약에 고민을 했다 면 고민하는 것만큼 떨어질 확률이 증가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다뤘던 중요한 부분이다. 나중에 요약서에는 별표 하나 둘 셋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빨리 풀어보되 그때 풀 때도 항상 기출에서는 한두 지문은 이상한 지문이 아무리 중요한 부분도 섞여 있어요. 왜 섞느냐? 그쪽으로 답 유도하려고. 틀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집어넣어요. 꼭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지문 나오면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 내가 모르니까. 근데 아니라고. 시험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 안다니까. 처음에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하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안 풀고 다음에 보자 하는데 또 좀 지나가면 또 이상한 부분 나오면 맞다 그러다가 판단하려고 막 대답해봐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생각을 하고 그래. 넘어가고 다른 걸 봐야지. 항상 기출에서는 잘 생각해봐요. 16번 보세요. 자, 관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건 아까 15번과 달리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1번 보시면 주민은 기반설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기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오, 주민제한 중요한 걸 물어봤네요. 그럼 맞나요, 이거는? 네. 왜요? 기지 산행 중에 하나니까 기반설. 다른 거 집어넣으면 틀리지. 2번 시가 공격 지정에 대한 관리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착수한 사람이네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3월 내 신고잖아.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죠?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기득권자 보호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3월 내 신고잖아. 시수 중에 하나잖아. 이거는 3월 내 신고지. 허가 다시 필요가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이지. 3번의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왜 이건 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위반했으니까.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한다 그랬잖아. 4번의 공원, 녹지, 유원주택의 공간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한다. 관리계획 내용 풀어 쓴 겁니다. 여러분 공간시설이면 기반설의 한 종류죠? 그럼 기반설은 관리계획 내용이죠? 그 얘기예요 그냥.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는 주민의 의견 취지를 생략할 수 있다. 어때요? 모르는 거지. 뭘 이걸 또 고민을 하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답은 이미 탁 나왔고. 근데 궁금해요, 이거? 뭔 내용인지? 에? 참. 왜 궁금해 하는데, 이거를? 에?
궁금해하지 말라고 이런 거. 과감히 버려. 아휴, 참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걸 그런데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관리계에서는 작은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 내용에서 기초조사든 주민의견 정치든 아니면 협의심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두 개과 달리 경미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밀을 요하는 거나 경미할 때는 생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밀을 요한다. 기밀 다 생략할까 봐 생략해야 되고 경미한 것도 생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게 무엇이니 법마다 다 달라 이게. 예?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변경하려고 합니다. 같은 개발행위 허가. 인가를 받았어요. 변경한다. 같은 인가 그랬잖아. 그런데 변경할 때마다 경미한 것은 그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 경미하니까. 근데 경미한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경미한 걸 직접 알아야만 맞추는 문제라면 그거는 아까 30% 틀려도 되는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라도 혹시 찍을 때를 대비해서 이 느낌을 잡아서 평상시 볼 수밖에 없지. 평상시도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항상 중대한 일이냐 경미한 일을 할 때는 이거 일단 나갔다 칩시다. 정답과 관련 없지만. 그리고 우리 관리계에서는 이렇게 경미한 걸 알아야만 맞추는 문제 안 내요. 그런데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한대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그 이유가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라서 그러면 도시지역 축소니까 도시지역 중에 예를 들어 도시지역 이런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도시지역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을 바꾼다라면 우리가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게 가벼운 거예요? 아니면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해서 개발하는 게 가벼운 거예요? 반대로 개발하던 것을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게 가벼운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왜 그래? 자 봐요. 우리가 지금 자연 상태에 살고 있잖아. 여기서 예를 들어 농경지가 있으면 이거를 집 넣으면 개발하는 게 가벼운 거예요? 아니면 개발할 땅을 농경지로 바꾸는 게 가벼운 거예요? 아하 이거 진짜 심각해지네. 갑자기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니까. 아니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인간 입장에서는 좋지만 자연환경이 파괴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만약에 지구의 전 땅을 다 개발시켜봐. 다 같이 죽어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예? 개발하는 게 자연을 파괴하는 거라니까? 그럼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무거운 일이죠? 중대한 일이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용도지역 확대에 따라서 지역을 바꾼다.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서 지역을 바꾼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확대될수록 개발 땅이 확대되니까 자연 파괴되죠? 중대한 일이지. 지금 여기처럼 도시지역이 축소된다면 도시지역이 축소되는 것만큼 개발할 땅이 줄어들고 보존할 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가벼운 거라고 우리가 느낌을 봤을 때. 그리고 가벼운 거 따질 때가 뭐 허가받은 면적을 조그맣게 축소한다. 기간을 단축한다. 이런 게 가벼운 것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적 확대. 이런 건 당연히 큰일이죠? 지금 여기서 그런 쪽으로 따지는 거라고. 우리가 이게 관리계획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도시계 축소된다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이걸 평상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 푼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고. 개발되는 게 중대한 것이지 개발을 막는 것은 우리가 가벼운 일이 되죠. 안 봐도 되는데 그냥 봤어요 지금. 17번에. 정년 문제네. 국가법상 주민이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소유자 동의 요건은 틀린가? 5, 4, 3이 얘기해요. 기지산행 순서 해놓고 기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1번 기반사 설치 기네요? 면적 5분의 4. 2번도 기반사를 정비네? 5분의 4가 돼야죠. 기반설은 설치, 정비, 개량 다 들어가잖아. 다 그게 기잖아. 기에 관련된 건 다 기반설은 다 5분의 4예요. 정답 다 2번이지. 응? 3번이 지, 4번에 산, 5번에 행위제한 대체 다 3분의 2가 되고요. 지산행. 응? 이렇게 16번, 17번 같은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깔끔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15번 같은 문제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응? 18번 한번 더 풀어봅시다. 18번.
최고 문제가 작년에만 해도 두 문제나 여기서 나왔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거. 개발지향구역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원칙적 결정권자. 꼭 큰 거 아니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4번 국가과 연계하여 시가정구역이 필요한 경우 시가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국장이죠. 국가과 연계해 있으니까. 이 말 빠지면 시도지사지만 국가가 연계했기 때문에 국장입니다. 5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 내용 불문하고 국장이 위반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 그러면 국장에 관련된 것이 1, 4, 5. 2번, 3번은 시도지사죠. 그래서 정답 없음이 된 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 중에서. 이게 정답 없음으로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원래 정답은 2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본문에는 국장이 정한다 나와 있는데 이게 보칙에서 작년부터는 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한다는 게 부칙에 나와 있어. 부칙에. 그 부칙을 출제위원들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은 발견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원래 공법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출제위원들에서 잘못 아무리 자기네들이 검토하고 그래도 매번 복수정답이 이렇게 한두 문제가 나와.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사람 다른 사람 찾는 것이니까 전체가 다 정답이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 출제를 해서. 자, 그러면 참 많이 나왔네, 그죠? 자, 20분 봅시다, 20분. 다른 거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아까 그 첫 문제 빼는 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20번 보시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벌써? 아이고, 글쎄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지형등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너무 쉽잖아요, 정확한 거 알면. 다음 날이 빠져야 되죠? 지형등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이잖아. 상식적으로 지형등을 고시하는 순간에 지형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자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다음 날이 돼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관리계획에서 효력 발생 시기는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을 문제화 시켰으니까 훌륭한 문제지 이런 거예요. 다음 날이 오히려 빠졌을 때 틀리는 문제 있죠? 다음 날이 빠지면 틀리는 거. 이것은 실효 규정이죠. 실효 규정. 자동 실효될 때 몇 년 내에 중요한 것이 없으면 그 다음 날 실효된다 하는 거 있잖아. 이건 그 실효 규정이 아니잖아. 에? 자, 또 먼저 뭐를 하나 더 풀어드릴까요? 둘 다 28회 문제네. (21번) 봅시다. 21번. 옳은 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가와 중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 신고 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어때요? 틀려요? 시가와 중구역이 틀리다? 3월 내 신고라? 시가와 중구역 3월 내 신고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국가가 연계 시가와 중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요? 맞아요. 국가가 연계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3번에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없다? 없다? 있다. 시킬 수 있다.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4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해양수사부 장관이. 요것만 해양수사부 장관이. 5번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등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다음 날이네, 그죠? 고시한 날. 이런 식의 문제죠, 뭐. 자, 쉬세요, 10분.